항상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원리 원칙하고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건지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딱 예외 6가지만 외우자. 두 번째,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런 원칙이 있는데 막 된소리로 첫소리가 뒷말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에 첫소리 니은 미음이나 모음 앞에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연사합성어 중에서 쭈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국어 전공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러면 어쩔 경우에 쌍격으로 쓰냐, 어쩔 경우에 쌍격으로 쓰냐, 딱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까꿍 이렇게. 그래서 뭐냐? 의문형 까꿍 얘만. 그래서 먹습니까? 이를 어찌할꼬 이 두 개만. 됐죠? 안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점수 비중이 높은 부분을 확실하게만 케어해놓으면, 확실하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점수가 조금 까먹더라도 사실상은 이 주관식에서 시간 배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기 쉽다라는 거. 이 문제를 지금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아 저는 어미가 뭔지 몰라요, 저는 접사가 뭔지 몰라요, 아 헷갈려요. 문법 용어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물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내가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한국 실용 글쓰기를 담당할 강사 김용관입니다. 오늘은 긴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초단기 강의는 객관식 원고지 사용법, 점수 비중이 높은 서술형 강좌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 중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준비한 강좌입니다. 자,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희가 샘플로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맞춤법. 맞춤법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서술형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객관식에도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익혀놓으면 여러분이 까먹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샘플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 관련된 부분, 그것은 이제 원고지 사용법 있죠. 원고지 사용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이제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연결을 해서 서술형을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형이다. 기본형.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만들어줄 때 뭐를 붙여주죠? 다를 써주죠. 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형하고 축약, 우리가 글을 한글이 만들어질 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 원칙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맞춤법 어휘의 80% 이상은 여러분이 스스로 추리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어느 단어가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추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하셨나요? 예. 그래서 끼어들기가 맞는지 끼어들기가 맞는지, 이것도 역시 원리에 의해서 들어간다면 끼어와 끼여를 축약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하고 여하고 더해진다면 3개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3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엄청 빨리 끼어들어. 그래서 껴들기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하고 어하고 만나서 뭘로 될 수 있다? 껴들기. 그래서 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축약을 의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레임 맞냐 설레임 맞냐,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 다를 붙여보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요, 주의할 사항은 이다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꾸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달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달을 붙이면 안 되고 달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달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달을 붙여줄 경우에는 어느 것이 맞다? 설렘이 맞겠죠. 설레다의 명사형 설렘이니까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푸셔푸셔 과자가 있는데 제가 뭐 특정 과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푸셔푸셔 과자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가 옳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원리 원칙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두 가지 원리 원칙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 두 번째는 축약. 그래서 부수다라는 단어가 있고 부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부수다라는 건 break, 물건을 부수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죠. 부시다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릇을 씻다와 눈이 부시다가 있는데 여기서 눈이 부시다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릇을 씻다 같은 경우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부수다 같은 경우에 역시 부수다라는 기본 부수니 부수어 부수어서 해서 어가 붙으면서 축약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서가 되겠죠. 근데 부시다 같은 경우에는 부시다에다 부시니 눈이 부시니 눈이 부시어서 그래서 이 어를 붙였을 경우에 두 개가 축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푸셔푸셔 과자는 그러면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시다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과자가 맞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자가 봉지를 딱 여는 순간 아이 눈부셔! 그러면서 주의사항 선글라스를 끼고 드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자는 사실상은 만약에 표준어로 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죠? 뿌서 그렇게 발음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리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 부분 위주로 평상시 때 눈여겨보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상 이제 맞춤법을 외우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을 여러분이 국어 전공자가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맞춤법을 원리 원칙에서 다 외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맞춤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 비법도 이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깡충깡충이 맞는지 깡충깡충이 맞는지 의성하고 의태어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상 우리가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외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피카츄 이렇게 그래서 피카츄가 어떻게 깡충깡충 뛰어간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외우는데 11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게 맞냐? 오뚜기가 맞는지 오뚜기가 맞는지 오뚜기가 맞는지.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오뚜기는 어떤 사람을 오뚜기라고 그러죠?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는 뭐가 있는? 뚝심이 있는. 그래서 오뚜기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오뚜기 이제 회사 상표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에 예전에는 이 오뚜기가 표준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표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 회사 이름은. 다음에 설거지인가도 역시 똑같이 뭐를 외우면 된다? 거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음식을 먹고 나면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싹 다 비우죠. 그래서 beggar, 그래서 거지는 설거지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다르다와 틀리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 다르다 같은 경우에 different 해서 다르다. 그래서 틀리다는 wrong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틀리게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어가 있는데 사실상은 이 대어는 막상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이 대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서술형 10번 문제 원고지에다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글을 쓸 때 우리가 이 대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어 같은 경우 여러분 뭐만 보시면 되냐면 대어로 이렇게 우리가 원리원칙 아까 얘기했던 축약 있죠. 그 축약으로서 쓸 수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문맥적으로 파악해 줘야 되거든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문맥적으로 파악한다면 사람이
되다. 훌륭한 사람이 되다. 되어다가 아니죠. 되어다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다기 때문에 이로 쓰겠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경우엔 이 되지할 때 되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꾸 넣어보면 얼마든지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버리다와 벌리다가 있는데 이 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싸움, 사업, 흥정, 일 이런 것들을 어떻다? 버리다. 이런 것들을 어떻다? 일을 버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벌리다는 그러면 어떻게 어쩔 때 쓰는 거냐? 다리를 벌리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나왔을 경우에 하나는 틀린 표현, 하나는 맞는 표현 이렇게 나왔을 경우 여러분은 외우기 편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모두 다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 맞춤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외우지를 못했어. 그러면 역시 이번에는 어떻다? 기본형과 축약으로서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버려, 다리를 버려 이렇게 쓰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형 벌리다에다가 어가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축약이 된다? 여로 축약이 된다. 그래서 벌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줘야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엿가락을 느리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느리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길이가. 당기다 같은 경우에도 뭐가? 고무줄이 길이가. 요렇게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근데 인원이나 재산이나 실력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외우면 편하냐면 수량이죠. 수량. 수나 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기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 실력이 1cm였는데 단기 특강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내 실력이 20cm가 됐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원고지 사용, 우리가 원고지에다 글을 쓸 때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첨삭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사실상은 수험생들이 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마치다를 쓰고 어쩔 때는 맞추다를 쓰는지 그래서 이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1대1, 1대1, 1대1 그래서 1대1인데 하나는 고정 그리고 하나는 이동, 움직임 이제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원리 원칙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경법에 의해서 외웠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승팀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같은 경우도 정답을 맞히도 어때요? 내가 이게 3번인가 5번인가 막 그럴 때 갑자기 3번이 형 저예요 정답은 하고 막 튀어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걔는 고정돼 있죠.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 그 다음에 고정돼 있는 거 하나 그럴 경우에는 주로 당하다의 이런 희개념으로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렇게 문맥적으로 연결시키면 외우기가 좀 쉽겠죠. 예. 그래서 화살로 관역을 맞추는 것도 어때요? 내가 화살라고 쐈어요. 그 화살이 관역을 딱 우리가 쐈을 때 관역이 막 야 화살이다 하고 막 자기 배꼽을 내밀면서 달려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관역은 고정돼 있고 화살은 움직인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계산을 맞추는 것도 어때요? 계산을 A와 B를 서로 맞춰보는 거죠. 이게 서로 맞나? 이렇게. 그 다음에 발을 맞추는 것도 서로 맞추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도 이 음식과 내 혀를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냐면 서로 충돌 그냥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물론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입을 맞추는데 막 입술끼리 막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입을 맞추다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같이 두 개의 입술이 만나기 때문에 입을 맞추다. 그래서 입을 맞춤 명사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간혹 수험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입술을 맞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던데 우리말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적으로 파악해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경우죠? 내가 짱돌로 이렇게 쫙 해가 돌로 해가지고 아, 저 사람 정말 미워.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 하고 딱 던지면 딱 막 블러드 피가 막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로 입술을 맞디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돌라라는데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원리 원칙하고 이걸 어떻게 외울 건지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추리가 아주 쉽다라는 거. 됐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쩔 때 사이시옷을 쓰는지 어쩔 때 사이소리를 쓰는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걸 전부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딱 예외 6가지만 외우자. 우리는 원리 원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 원리 원칙은 한자 더하기 한자일 경우에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독립된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시오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외우면 되죠? 혹시 그렇죠. 눈치채셨죠? 뭐를? 예외만 외우자 우리가. 예외. 그래서 이 예외는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 예외는 탁 나오는 순간 볼펜을 딱 놓고 시험장에서 뭐 하는 거죠? 세수하는 거죠. 세수, 외고, 태차. 이 6 단어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6글자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세수, 외고, 퇴차. 요렇게. 그래서 이 6가지만 사이시옷을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만 여러분은 그 다음 두 번째 뭐만 보면 되냐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우리말인지 한자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인 경우에는 자 원칙이 있어요. 대신 전부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이 우리말이고 두 번째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런 원칙이 있는데 막 된소리로 첫소리가 뒷말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에 첫소리 니은 미음이나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연사갑성어 중에서 쪼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국어 전공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건데 원칙은 뭐냐? 뒤에가 우리말이다. 뒤에가 우리말이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저는 한자인지 우리말인지 몰라요. 아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집가, 집주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한자가 있죠. 해당되는 한자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보면 된다? 아 이건 우리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빛, 그래서 갑, 국, 길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죠?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고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붙여주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말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외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울 때도 항상 가르치면서 이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를 외워야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기본 원칙에다가 된소리로 발음 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다? 등굣길, 순댓국 이렇게 다 발음하고 실제로 이제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 물론 원칙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시옷을 붙여야 되냐 붙이지 말아야 되냐. 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에 시옷을 붙여야 되냐 붙이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에 아까 굉장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쌍디에서 쓸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뭘로 쓰는 게 맞아요? 머릿돌. 근데 쌍미음은 없죠. 머릿말 뭐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말로 가는 게 원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은 우리말이 예외가 좀 많기 때문에 외울 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야, 너 존댓말로 혼잣말을 하며 노랫말을 하니 좋니? 이렇게. 물론 이 외에도 또 있는데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깊게 안 들어도 된다는 거. 맞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딱 여러분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로서하고 로서가 있는데 이 로서하고 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원고지에다가 쓸 때 이거와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익혀놓으면 까먹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만 외우면 되냐 여러분은 시옷, 시옷, 시옷만 끝났습니다. 예, 다 외웠어요. 무슨 얘기냐? 자, 으로서 시옷, 나로서 시옷이죠. 그래서 이 시옷을 쓴다. 서를. 그러면 주로 어디다 쓰냐? 주로 사람, 주로. 그러면 어쩔 경우에 쓰냐? 주로 신분. 그래서 신분격, 자격, 격조사예요. 그래서 이 시옷, 시옷, 시옷만 외우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 이 써 같은 경우에는 뭐만 외우면 되죠? 쓰는 거죠. 써. 망치로 써. 도구, 기국격조사예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것만 충분히 외우셔도 아래 거는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면 최대한 둘 중에 꼭 외워야 된다. 하나는 잘 안 외워진다.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은 딱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기억으로 우리가 선생님 이따 볼게요. 제가 알게요.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죠. 물론 발음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찐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뭐 이따 볼게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발음은. 그래서 쓸 때는 이따 볼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문자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직업병이라 보니까 이제 이런 딱 이렇게 비표준어로 이제 문자가 오면 제가 다시 이렇게 표준어로 해서 이렇게 써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러면 어쩔 경우에 쌍격으로 쓰냐, 어쩔 경우에 쌍격으로 쓰냐, 딱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까꿍 이렇게. 그래서 뭐냐? 의문형 까꿍 얘만. 그래서 먹습니까? 이를 어찌할꼬 이 두 개만. 됐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띄어쓰기 3종 세트가 있는데 이 띄어쓰기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두 개예요. 왜 그러냐? 맞춤법으로도 잘 나오지만 원고지 사용법으로도 사실 잘 나오거든요. 원고지 쓸 때도. 근데 이 띄어쓰기는 여러분이 사실 띄어쓰기 어렵죠. 굉장히 띄어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여러분이 한 80%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80%는. 단기간에. 그래서 뭐냐? 모르겠으면 니은, 리을, 디은 띄워버려라. 기본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그러는데 용언. 그래서 이 기본형이 있는 형태에서 니은과 니을이 달려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으면 다 띄워버려라.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80% 이상 띄어쓰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형이 없죠, 얘는. 그래서 붙였는데 밑에 S다에다 니은, 보다에다 리을, 바르다에다가 니은 이런 것들이 다 붙었을 경우에 이런 기본형이 있는 것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모르겠으면 다 띄워버려라. 됐죠? 그래서 이 띄어쓰기도 만큼대로 뿐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3종 세트. 근데 이거 특징이 있어요. 아줌마 저기 띄어쓰기 3종 세트가 뭐 좋다고 그래서 이거 사러 왔는데 그러면 딱 거기 사장님이 학생 그 예외 2종 세트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 예외 2종 세트를 이제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원고지 사용법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대로 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역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인데 여러분이 사실 지금 꼭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마무시한 막 그냥 자기 주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막 변주법칙의 논리에 의해서 추론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어떤 거를 갖고 있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조건.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주관식을 딱 봤을 때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글만 보면 공포스러워.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런 수험생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만 받으면 되냐면 여기서 얘기해주는 조건만 받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전략이 높은 점수를 맞는 거 4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는 거라면 가산점 4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는 거라면 전술은 내가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객관식 50문제를 우리가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상은. 전부 다 맞힐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점수 비중이 높은 부분을 확실하게만 케어해놓으면 확실하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점수가 조금 까먹더라도 사실상은 이 주관식에서 시간 배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도 지금 명사형으로 끝내니까 지금 이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상은 이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음이나 미음을 붙여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 중에 잘 보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막 일부러 찐따가 아니면 다 점수 맞을 수 있어. 점수 줄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상은 모든 문제가 다. 꼭 한국 실용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풀면 좋겠죠. 그래서 있음, 만듦, 바람, 베품.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정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를 지금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미가 뭔지 몰라요. 저는 접사가 뭔지 몰라요. 헷갈려요. 문법 용어는 여러분이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명사형. 명사형. 중요한 건 무엇이다? 조건 제시. 거기에 합당한 것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예.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서술형 주관식 2번인데 얘도 똑같이 여러분이 봐둬야 될 부분은 이거를 자꾸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냐 자꾸 그러는데 계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만약에 계산하고 관련 있으면 제가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막 두드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역시 조건을 제시했죠. 조건. 그래서 조건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조건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그대로 있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써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완전 그런 문제죠. 딱 형 눈 뜨고 있어요? 막 이런 문제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여기서 얘기한 조건을 맞춰주는 합당한 걸 찾는 건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할인이군요. 할인. 그래서 이런 서술형이나 주관식에 나왔을 경우에 첫째 조건에서 합당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단어를 갖다가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 두 번째, 이런 니은처럼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대로 단어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50% 오른 것이 아니라 최소값이 10% 올랐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식 비용이랑 식사 비용이랑 술값 15%이기 때문에 어때요? 40%에 40%를 더하면 8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100원짜리를 40% 할인하면 60원이 되고 60원에서 40%를 할인하면 당연히 36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할인율은 100원짜리가 36원이 되었으므로 64%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바로 이 기억이 나오겠죠. 물론 이걸 100% 똑같이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밝힌 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앞부분에 제각기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여기 제각기. 그래서 제각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따로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고요. 샘플 강의는 저희가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거를 본 강의에서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중요한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